충북 오늘은 월요일 아침에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회적인 이슈를 법률적 해석을 통해 새롭게 만나보는 이슈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정순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지난 12일 날, 한 열흘 전에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혹시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가해자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억울하다는 사연을 올려서 전국적으로 약 33만 명이나 되는 네티즌들이 서명하고 네.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취지의 남성들의 시위가 열려서 잠옷 성대결 양상으로 막 벌어지기도 했거든요. 네. 오늘은 그 유죄 판결의 의미 그리고 그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한번 보실까요? 네. 성추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1.3초라는 짧은 시간에 성추행이 가능했겠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일었는데 결국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직접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피의자의 성범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을 두고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지니는 증거력에 대한 논의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우리가 흔히 가게 되는 그런 곰탕집에서 이제 성추행 사건이 발생을 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생긴 건지 다시 한번 좀 그 사건을 되짚어 볼까요? 네. 가해자, 피해자로 이 지칭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해자분이 이제 수많은 지인들과 함께 곰탕집에 가서 회식을 마치고요. 네. 이제 계산을 위해서 계산 장소인 캐시어로 이제 수십 명이 이렇게 우르르 몰려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여성과 스쳐 지나가게 되었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여성이 가해자를 향해서 이렇게 항의하는 장면이 CCTV 동영상에 보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해자는 여성에게 무슨 얘기냐, 난 만진 적이 없다. 그렇게 항의하게 되었고 서로 막 고성이 오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 중에 한 분이 경찰에 신고해서 네. 이제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것이지요. 이 사건의 경우에 맨 처음에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거든요. 네. 그런데 법원은 가해자가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즉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면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의 아내가 억울하다. 그리고 CCTV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이거 봐라,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네티즌들이 보니까 의혹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에 집단으로 청원하게 된 겁니다. 네. 자, 네티즌을 집단으로 청원하게 만든 CCTV 동영상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동영상 자체만을 보면은요, 가해자 아내의 주장에도 좀 무게가 실립니다. 가해자가 네. 다수의 남성들과 함께 계산을 마치고 이제 그 캐시어로 가서 스쳐 지나가는 장면이 불과 1.3초에 불과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전혀 성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강한 직장인이 다수의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짧은 순간을 여성과 스쳐 지나갔다고 해서 과연 강제추행의 고의를 갖고서 그렇게 성추행에 이르렀느냐, 그건 누구들이 다 좀 납득하기 좀 곤란하다, 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1.3초. 그러면 이 청와대 집단 청원 이후에 좀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있었나요? 가해자의 아내가 맨 처음에 인터넷에 올린 동영상과 또 다른 동영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인터넷에 공개됐습니다. 그 동영상 보면은 이 가해자가 피해자 쪽으로 약간 신체가 기울어지는 듯한 장면이 보이고요. 네. 그리고 오른팔이 약간 뻗는 듯한 느낌이 나는 그러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해자가 맨 처음에 경찰의 소환을 받고 경찰에 즉시 제출한 진술서에는 다만 그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어깨를 좀 부딪혔다. 그리고 바로 즉시 사과했다. 이런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경찰에 소환이 돼서 경찰에서 진술하기로는 경찰이 동영상을 제시하니까
아하, 동영상을 보니 내가 신체를 접촉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좀 번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바로 아니, 법원이 그거는 바로 너무 유죄. 솔직한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솔직하게 말을 한 거네요. 아, 아까 접촉했다가 아니라 접촉할 수도 있었나 보네요.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이 얘기를. 그래도 하여튼 진술 번복이 될 수는 있었겠죠. 그렇군요. 네. 그게 이 부분 맨 처음부터 변호인이 선임이 되어서 네.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면은 적어도 CCTV 내용에 관한 한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네. 그리고 진술서 제출함에 있어서도 좀 주의 깊게 사력 있게 진술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할 수 있었겠죠. 진술서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네. 참 이렇게 일관성이 중요한데 저도 뭐 사실 그 동영상을 좀 본 기억이 납니다. 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제 피해자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장면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나 싶고 다만 이렇게 신체가 접촉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 피해자의 어떤 주장으로 이제 유죄 판결이 난 것인데 이것을 두고 이제 의견이 또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 이유는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빙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는 피해자가 달리 합의금을 요구한다거나 하지 않았으므로 네. 피해자가 그 가해자를 허위로 무고한다든가 허위 사실을 진술할 여지가 없다. 또 한 가지는 CCTV 동영상에 나타난 바에 의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약간 신체를 기울이는 장면이 보인다는 것. 그리고 특히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점. 이런 점을 볼 때 가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서 얼마든지 유죄 판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하급심 판결의 요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가해자가 상고를 했습니다. 그 상고 이유는 그렇습니다. 유죄 판결을 쓰기 위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법관이 합리적 의심할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증거도 없고 오로지 약간 의문이 있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네. 피고인에게 이렇게 징역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네. 취지로 이제 대법원에 상고한 거죠. 네.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인가요?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닙니다. 사실 자체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피해자와 가해자가 신체 접촉이 있었냐 없었냐는 사실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고요. 다만 법리적으로 피해자 진술만으로 과연 이걸 인정할 수 있겠느냐, 유죄를 선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 요지는 그렇습니다. 피해자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치기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네. 이게 대법원 판결의 요지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지금 대법원 판결이 글쎄요, 이루어졌나요? 피해자 입장이라보다 대법원에서 뭐 이렇게 일단 대법원에서 법리를 제시한 거죠. 피해자, 법리를. 바로 이 점을 두고서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이 공공장소에서 성추행 같은 건 순식간에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요. 오로지 피해자 진술만 남아있는 것인데 네.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지 않고 구체적이기만 하면은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은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네. 이런 취지의 논란이 지금 분분하지요. 네. 이렇게 이제 그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적절하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변호사님들 사이에서 참 네.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적절하다는 의견도 많으셨어요. 네. 왜냐하면 이 부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왜냐하면 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의 특성상은 피해자 진술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자 진술이 그렇게 구체적이고 선명하고 일관됐다면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또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CCTV 동영상에 의해서 가해자가 약간 신체를 기울이는 장면이 보이고 그리고 가해자 진술이 이렇게 번복이 되는 상황이라면 가해자인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될 수 있다. 이것이 주요한 근거였습니다. 네. 네. 또 그에 비해서 이번 대법원의 이제 유죄 판결 좀 부당하다라는 그런 의견도 많지 않았나요? 그렇죠.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우리 헌법상 모든 형사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돼야 되고 검사가 법관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유죄를 입증해야만 비로소 유죄 확정 판결이 나야만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3초 만에 네. 강제추행이 그렇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는 없다라는 취지의 감정이나 감정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허위 진술할 가능성 없다. 이런 것만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것은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이런 의견이 많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이 형량이 굉장히 높은 강제추행으로 의율되는데 네. 그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과연 고의가 있는지 이 부분이 엄밀하게 입증이 됐어야 됐다. 네. 예. 그 순식간에 벌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그러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통상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거는 소위 공공장소 밀집 추행이라는 죄가 있거든요. 그것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요 정도만 선고되는 건데 공공장소 밀집 추행으로 얼마든지 의율될 수 있는 부분인데 10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는 강제추행죄로 의율된다는 것은 좀 형이 좀 과하지 않겠느냐. 이러저런 정황을 고려했을 때 말입니다. 그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네. 네. 지금 이 내용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경험할 수도 있는 맞습니다. 사안이라서 아마 네. 네티즌들의 의견도 다양했던 것 같은데요. 앞서서 가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이 문제가 됐다고 했잖아요. 만약 진술을 번복하지 않았다면 일관되게 계속해서 처음의 자세를 유지했다면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있었을까요?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대법원의 유죄 판결 선고하기 위한 요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형사 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우리 일관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 오로지 피해자 진술에만 터잡아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그렇다면은 그런 좀 문제가 많다. 네. 이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네. 정말 1.3초라는 극히 짧은 순간에 오해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이제 법정 구속까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과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것이 이러한 경우 대개 그러한 형이 좀 선고가 되는 것인지. 예, 형의 선고는 물론 법관이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든 각 죄마다 법에 정해진 형이 있습니다. 그 법정형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 법정형은 대개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법관이 이제 여러 가지 요건을 따져서 그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거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법관이 수도 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법관들이 자신의 주관이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형을 선고하게 된다면 이 통일된 법 질서를 기대할 수가 없겠죠. 안정적인 법 생활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양형위원회를 두어서 각 범죄 행위 유형마다 가점 요소 그리고 감경 요소를 두어서 이렇게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하라고 권고하는 양형 기준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네. 그 양형 기준은 우리 대법원 홈페이지 가시면 얼마든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양형 기준 상에 보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맨 처음 검사가 구형한 바와 같이 말입니다. 벌금 300만 원 정도의 선에서 선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더라도 초범이고 범죄 전력도 없고 범행 정도가 좀 경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좀 300만 원 정도가 적정하지 않았겠냐라는 건데, 근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다는 것만으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개전의 정이 없다 그러면서 징역형을 선고하고 실형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법정 구속한다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네. 받아들이게 됩니다. 네. 우리 헌법상 주어진 방어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방어권 행사한다는 차원에서 얼마든지 범행 부인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가혹한 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생각합니다. 네. 네. 자, 우리 다양하게 사회적인 이슈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한번 의견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 정순규 변호사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안효선 리포터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월요일인 오늘 지역에는 어떤 행사가 더 있을까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2019-2020 여자 프로농구 리그 KB스타즈 홈 경기가 청주체육관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가 증평공업고등학교에서 오후 1시 40분에 열립니다. 보은군 어르신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가 보은군 공공실버주택에서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재능 나눔 콘서트를 통한 라면 나누기 행사가 옥천군 다목적회관에서 오후 3시부터 시작합니다. 화요일 예고입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어떻게 하면 즐겁게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방법 만나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사계절 서로 다른 매력의 낭만이 서려 있는 전남 여수로 떠나보고요. 화요일 충북 오늘은 그 시간에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지역협력과 연상모 팀장과 충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 조용희 전문관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 확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날이 추워지니까 뭐 눈도 내릴 수 있는 눈길, 네. 또 이렇게 빙판길의 블랙아이스, 타이어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때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대기 온도가 10도 이상 떨어지게 되면요, 타이어의 공기압이 한 8% 정도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이 제동력이 급격히 하락할 수 있다네요. 그렇죠. 그래서 내 타이어의 공기압은 괜찮은지 네. 수시로 점검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센터에 가시면 무료로 또 점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네. 잘 한번 타이어 관리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